여러분, 오늘 드릴 말씀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매일 우리 밥상에 오르는 그 친숙한 두부 한 모가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콩팥을 되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조용히 망가뜨리기도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낱낱이 풀어드리려 합니다. 두부와 시금치 중 어느 쪽이 더 건강에 좋을까요? 사실 이 두 가지를 한 냄비에 넣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한 가지 사실만 제대로 아셔도 콩팥 나이를 10년은 젊게 지킬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68살이신데 젊으실 때부터 몸에 좋다고 된장국에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넣어 끓여 드셨습니다.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으셨죠?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옆구리가 쑤시고 소변 볼 때 말로 표현하기 힘든 따가움이 생기셨습니다. 병원 가셨더니 신장 결석이 여러 개 생겨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진다는 증상도 함께 생겼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랜 기간 수산 성분이 쌓여서 신경까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임경자 어르신은 그날 이후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는 것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두부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토록 소중한지부터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단백질 하면 무조건 고기였습니다. 명절 때나 귀한 손님이 오셔야 상에 오르던 게 고기였으니까요. 그런 시절을 이겨내온 우리에게 두부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가난한 시절 가족의 영양을 책임지던 고마운 식재료였습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현대의학적으로 봐도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특히 예순이 넘어가면 우리 몸에서 근육이 조용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65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은 이미 이 상태에 놓여 계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균형을 잡기 힘들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지며 당뇨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이때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큰 역할을 합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분해 과정에서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나이 들어 기능이 떨어진 콩팥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무게가 됩니다. 반면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꾼 만성 신장질환 환자들에서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의미 있게 느려지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두부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으니 심장 걱정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칼슘도 풍부해서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여성분들에게도 정말 소중합니다.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혈관 탄력을 도와주고 혈압 조절에도 좋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두부인데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냐고요?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약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두부가 함께 넣는 재료 하나 때문에 콩팥을 갉아먹고 뇌를 녹슬게 하고 심지어 신경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지금부터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상극 식재료 3가지와 반대로 두부와 만나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조합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오늘 특별히 두부를 드시기 전에 해두면 영양 흡수율을 크게 높이는 방법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극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니 시금치가 나쁘다고 하고 눈이 동그래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시금치 자체는 정말 훌륭한 채소입니다. 비타민 A, C, K가 풍부하고 철분도 많아서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루테인 성분은 황반 변성을 예방해 눈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대장암 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도 여러 편 있을 만큼 훌륭한 식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 즉 수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수산은 시금치뿐 아니라 돌나물, 고구마잎, 아몬드, 견과류에도 들어있는 자연 성분입니다. 이 수산이 두부 속 칼슘을 만나면 물에 전혀 녹지 않는 수산칼슘이라는 결정체가 생깁니다. 날카롭고 단단한 이 결정체가 콩팥 안에 쌓이면 신장 결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장 결석이 생기면 옆구리가 찌르는 듯 아프고 구역질이 나고 소변이 붉게 나오기도 합니다. 의사들이 신장 결석 통증을 아이를 낳는 산통에 비유할 만큼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산칼슘은 결석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랫동안 조금씩 쌓이면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온몸 곳곳의 조직에 침착됩니다. 특히 말초신경을 감싸는 조직에 수산 결정이 쌓이면 손발 저림, 감각 이상, 심하면 보행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경자 어르신이 경험하셨던 그 증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에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산이 오랫동안 혈액 속을 돌아다니며 조직에 침착되면 말초 신경 주변에도 쌓일 수 있다는 것은 의학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산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 혈중 수산 농도가 올라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드셔온 분이라면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그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신장 기능 검사와 함께 전문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계기가 되어드릴 수 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젊을 때는 콩팥 기능이 좋아서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콩팥의 여과 능력이 젊었을 때의 절반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멀쩡해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훨씬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금치는 이제 영영 못 드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시금치의 수산은 열과 물에 잘 녹아 나옵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뚜껑을 열고 팔팔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살짝 데쳐주세요. 그러면 수산의 78%가 물로 빠져나갑니다. 데친 시금치는 찬물에 충분히 헹궈서 손으로 꼭 짜내면 수산이 훨씬 더 빠집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데친 시금치는 두부와 함께 드시는 게 아니라 따로 무침으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으실 때는 시금치 대신 배추나 애호박, 콩나물을 활용하세요. 이미 신장 결석이 한 번이라도 생기셨던 분이라면 시금치와 두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같은 날 함께 드시는 것 자체를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금치는 훌륭한 채소입니다.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이 둘을 한 냄비에 넣고 끓이는 순간 콩팥을 위협하는 수산칼슘이 만들어집니다. 반드시 따로 드세요. 이제 두 번째 상극입니다.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콩으로 만든 거니까 두부랑 잘 어울리겠지 하고 자주 넣으시는 재료일 겁니다. 바로 유부입니다. 두부를 기름에 바싹 튀긴 유부 말입니다. 우동 위에 얹어 먹거나 찌개에 넣으면 고소한 맛이 확 올라오죠.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유부는 콩의 탈을 쓴 기름 덩어리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부를 고온의 기름에 2번 튀기면 두부 안에 있던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기름이 꽉 채웁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요. 생두부 100g이 약 76칼로리인데 유부는 같은 무게에 330칼로리가 넘습니다. 열량이 4배 이상 차이 납니다. 하지만 단순히 칼로리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고온에서 반복 사용된 기름에 생기는 과산화 지질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 혈관을 녹슬게 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우리 콩팥은 수백만 개의 미세한 혈관 덩어리인 사구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정밀한 필터에 염증이 생기면 서서히 기능이 망가집니다. 마트에서 파는 조미 유부는 설탕과 간장에 절여져 있어서 나트륨 폭탄까지 더해집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콩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유부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반드시 팔팔 끓는 물에 3분 이상 삶아서 기름기를 충분히 빼주세요. 그냥 찬물에 헹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삶은 뒤 손으로 꼭 짜서 기름을 눌러내세요. 그래도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으니 콩팥이 걱정되는 분들은 자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상극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매우 교묘한 것입니다. 바로 두부의 원재료인 콩에 있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두부 코너에 가격 차이가 꽤 큰 제품들이 있습니다. 국산 콩 두부는 한 모에 3,000원, 4,000원 하는데 수입산은 1,000원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뜰하게 사시려는 어르신들은 당연히 싼 것을 고르십니다. 그런데 그 싼 두부의 원재료를 보시면 수입산 대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수입 콩의 상당수가 유전자를 조작한 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력한 제초제를 뿌려도 살아남도록 설계된 콩이죠. 그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콩 속에 미량 잔류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 성분을 발암 추정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간과 콩팥의 해독 기능이 저하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물질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부를 사실 때 뒷면의 원재료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국산 콩 100%라고 적힌 제품 혹은 유기농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조금 비싸도 그게 내 콩팥과 내 건강을 위한 진짜 절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새롭게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두부를 사서 그냥 바로 찌개에 넣지 마시고 조리 전에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미지근한 소금물에 10분에서 15분 담가두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부에는 피테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피테이트는 두부 속 칼슘, 아연, 철분 같은 소중한 미네랄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걸 방해합니다. 그냥 드시면 이 영양소들이 거의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두부를 조리 전에 소금물에 잠깐 담가두면 피테이트가 물에 녹아 나오면서 미네랄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간단한 단계 하나로 두부 속 칼슘 흡수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넣어 녹인 뒤 두부를 담가 두었다가 꺼내 물로 한번 헹군 다음 요리하시면 됩니다. 이 한 가지 습관으로 같은 두부를 드셔도 몸이 받아들이는 영양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두부를 드실 때 이런 방법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몸에 좋다고 드셨는데 영양의 절반도 못 가져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두부와 함께 드셨을 때 콩팥이 살아나고 뇌가 깨어나고 혈관이 맑아지는 최고의 짝꿍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세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우리 세대는 콩을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된장, 간장, 청국장, 두부, 순두부, 콩나물까지 콩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낸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발효콩 식품을 슈퍼푸드라고 부르며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먹어온 것들이 사실 최첨단 의학이 증명하는 보약이었던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두부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전국에 두부 공장이 없는 동네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 일상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식품입니다. 아침 해장으로 순두부찌개 한 그릇, 점심에 두부 조림 한 접시, 저녁엔 된장찌개에 두부 한 모. 이렇게 우리는 매일 두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두부가 얼마나 좋은지, 또 어떻게 드셔야 진짜 효과를 보시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빈자리를 채워드리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잠깐 우리 콩팥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콩팥은 정말 놀라운 장기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수분은 다시 흡수하고 노폐물만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정밀한 작업을 밤낮 없이 해내는 기관이 콩팥입니다. 하지만 콩팥에는 아주 무서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장기라는 점입니다. 기능이 68, 79%가 망가져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피곤하다, 소변이 좀 이상하다, 얼굴이 붓는다, 이런 막연한 증상이 나타날 때 이미 콩팥은 한참 전부터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환자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60이 넘은 분들에게서 유독 많이 나타납니다. 당뇨, 고혈압, 잘못된 식습관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콩팥이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방의 핵심은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부를 올바르게 드시는 것, 이것이 콩팥 예방에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두부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배가 불편하다, 가스가 찬다, 속이 더부룩하다 이런 증상 말입니다. 이건 두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드시는 방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부에는 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깁니다. 그런데 두부를 물에 끓여 먹거나 데쳐서 드시면 이 올리고당이 많이 분해됩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두부를 반드시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국장 이야기입니다. 청국장을 두부와 함께 드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청국장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고초균이라는 균이 콩을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일본의 나토와 비슷하지만
우리만의 독특한 발효 방법이 있습니다. 청국장에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유익균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균이 우리 장 속에 들어가면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장 건강이 왜 콩팥과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장과 콩팥은 우리 몸에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와 노폐물이 모두 혈액을 통해 콩팥으로 옵니다. 장이 건강하면 좋은 영양소는 잘 흡수되고 나쁜 물질은 장에서 미리 걸러져서 콩팥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장이 나쁜 세균 천지가 되면 독소가 혈액으로 넘쳐 흘러 콩팥 필터를 막아버립니다. 청국장 속 유익균이 장을 청소하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독소가 줄어듭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청국장의 유익균이 살아가는 먹이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천생연분 짝꿍인 셈이죠. 실제로 두부찌개에 청국장을 넣어 끓이는 것은 우리 전통 조리법 중 하나입니다. 맛도 구수하고 영양도 뛰어난 이 한 그릇이 콩팥을 지키고 장을 살리는 훌륭한 보약이 되는 겁니다. 청국장이 냄새가 강해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청국장을 잘게 풀어 된장을 조금 섞어 끓이시면 냄새가 많이 약해집니다. 아니면 두부를 양념에 졸여 드실 때 된장 베이스에 청국장을 소량 섞어 보세요. 우리 세대의 흔한 변비 문제도 청국장과 두부가 함께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두부 속 섬유질과 청국장 속 유익균이 함께 작용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속 유익균이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국장 속 유익균은 뜨거운 열에 약합니다. 청국장찌개를 끓이실 때 팔팔 끓인 뒤 불을 끄고 조금 식힌 다음 청국장을 풀어 넣으세요. 팔팔 끓는 상태에서 오래 끓이면 유익균이 많이 죽어버립니다. 이 한 가지만 바꾸셔도 살아있는 유익균이 우리 장소까지 잘 도달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꽤 많죠? 따라오고 계시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부와 함께 드시면 최고의 궁합이 되는 것들은 미역, 계란, 부추, 그리고 청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리 전 소금물 담그기, 한번 얼렸다 녹이기, 말려서 드시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두부의 영양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부와 관련해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부를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이건 여러분의 콩팥 상태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한 어르신의 경우 하루 두부 반모 정도, 약 150g에서 2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끼에 한 모를 다 드시는 것보다 두세 끼로 나누어 조금씩 드시는 게 콩팥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 혹은 콩팥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뒤 적정량을 정하세요. 단백질 섭취량 자체를 제한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부 포장에 있는 유통기한 꼭 지켜야 할까요? 두부는 수분이 많아서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쉬운 식품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는 눈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이미 유해 세균이 번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유통기한을 지키시고 개봉 후에는 남은 두부를 물에 잠기게 해서 냉장 보관하시되 되도록 2일 안에 드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부를 드시면 요산이 높아진다고 들었는데 통풍이 있는 분은 드시면 안 되나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나 내장류를 드시면 요산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요산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동물성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 결과에서도 식물성 단백질은 통풍 위험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좋지 않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실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두부 미역국,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간을 싱겁게 맞추세요. 소금 대신 국간장으로 아주 심심하게 간을 하세요. 화요일 점심에는 계란 두부 스크램블. 두부를 주먹 반 크기로 잘라 노른자와 흰자를 함께 넣고 부드럽게 볶으세요. 간이 약하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청국장 두부찌개. 앙금을 잘 풀어서 된장과 반반 섞어 끓이세요. 냄새가 걱정되신다면 두부와 함께 팽이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을 넣으시면 향이 부드러워집니다. 목요일에는 쉬어가도 됩니다. 금요일 점심에는 부추 두부 무침. 데친 두부 위에 부추를 송송 썰어 얹고 국간장과 참기름 한 방울로 살짝 간해서 드세요. 이렇게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두부를 올바른 방식으로 드시면
석 달 안에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피로가 줄어들고 소변이 맑아지고 손발 부기가 가라앉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이건 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의학적 처방을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혈압, 당뇨,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하지만 이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약의 효과를 뒷받침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이 되어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역경도 이겨낸 분들입니다. 전쟁도 이겨냈고, 가난도 이겨냈고, 온갖 고생을 묵묵히 견뎌낸 분들입니다. 그 강인함이 아직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몸을 위한 좋은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그 강인함을 이어나가는 방법입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그 바람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냉장고에 붙여두시거나 메모해 두셨다가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곁에서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첫 번째 최고의 짝꿍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국에 두부를 넣는 것. 우리 조상님들이 아이 낳은 산모에게 미역국을 드리던 것, 생일날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이던 것, 이 모든 전통에 의학적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두부를 드시면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이 사포닌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항암 효과도 있는 아주 고마운 성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포닌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오드를 밖으로 빼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오드가 부족해지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집니다. 갑상선이 약해지면 만성 피로가 생기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살이 찌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콩팥 건강 챙기려고 두부 드셨다가 기운이 빠지면 억울하겠지요. 이때 미역이 딱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미역은 지구상 식품 중 요오드를 가장 많이 함유한 것 중 하나입니다. 두부와 함께 드시면 두부가 빼앗은 요오드를 미역이 넉넉하게 다시 채워줍니다. 거기에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습니다. 미역을 만져보면 느껴지는 그 미끌미끌함이 알긴산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혈관 속을 돌아다니는 중금속과 노폐물, 나쁜 콜레스테롤을 스펀지처럼 붙잡아서 몸 밖으로 끌어냅니다. 콩팥이 걸러내야 할 짐을 미역이 미리 덜어주는 것입니다. 콩팥을 집 안의 정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필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이 깨끗할수록 필터가 오래 씁니다. 미역이 혈액을 미리 청소해주면 콩팥 필터가 훨씬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미역에는 또 푸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두부 미역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간을 맞추실 때는 소금 대신 국간장이나 멸치 액젓으로 아주 심심하게 맞추세요. 짜게 드시면 나트륨이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두 번째 최고의 짝꿍은 계란입니다. 두부와 계란이 만나면 뇌를 지키는 놀라운 시너지가 생깁니다. 두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레시틴은 뇌세포의 외막을 구성하는 핵심 재료입니다. 뇌세포가 손상되지 않고 튼튼하게 유지되려면 레시틴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콜린은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원재료입니다.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집중이 안 되고 알츠하이머 위험이 올라갑니다. 두부의 레시틴과 계란의 콜린이 함께 들어오면 뇌세포막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신경 전달 물질도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이중으로 뇌를 지키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게다가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이 만나면 서로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채워줍니다. 근감소증 예방에 이보다 더 효과적인 조합이 없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계란을 날 것으로 드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날계란에는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영양을 제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계란 두부 스크램블이나 찌개 끓일 때 마지막에 계란 하나 톡 깨뜨려 넣어 드셔보세요. 세 번째 최고의 짝꿍은 부추입니다. 부추와 두부의 궁합은 동양의학에서 오래전부터 인정해온 완벽한 음양의 조화입니다. 두부는 성질이 서늘한 음의 식품이고 부추는 따뜻한 양의 식품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손발이 차지고 소화가 느려지는데 두부만 드시면 배가 냉해져서 소화가 더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부추가 들어가면 두부의 찬 기운을 중화해 줍니다. 부추의 매콤하고 알싸한 향은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에서 납니다. 이 성분이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고 비타민 B1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피로가 심해집니다.
콩팥의 피로 회복에도 비타민 B1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추는 또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고 어혈을 풀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 콩팥 기능이 더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찌개의 마지막에 부추 한 줌 넣어 드세요. 혹은 따뜻하게 데친 두부 위에 부추 무침을 얹어 드시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우리가 두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또 하나의 오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부를 드시면 여성 호르몬이 흉내나기 때문에 남성분들한테 안 좋다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두부를 많이 먹으면 치매가 온다는 말도 있었지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두부를 꺼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두부 속 이소플라본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화학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소플라본은 진짜 에스트로겐과 달리 몸에서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약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남성들이 서양 남성들보다 두부를 훨씬 많이 먹는데도 남성 건강 문제가 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립선암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사실 이 연구는 매우 오래된 단 하나의 연구에서 나온 내용으로 이후 훨씬 많은 연구들이 반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두부 속 레시틴과 콜린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건강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고 완전히 틀린 것도 있고 반만 맞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드십시다. 두부에 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두부의 종류에 따라 영양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두부 종류를 보면 단단한 두부, 부드러운 두부, 순두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단한 두부는 수분을 많이 눌러낸 두부입니다. 같은 무게의 단백질이 가장 많습니다. 조림이나 구이에 잘 어울립니다. 부드러운 두부는 수분이 더 많습니다. 된장찌개나 계란과 함께 먹기에 적합합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순두부는 수분이 가장 많고 가장 부드럽습니다. 열량은 가장 낮고 소화 흡수가 제일 빠릅니다. 어느 것이 가장 좋다기보다 우리 몸 상태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육이 많이 빠진 분이라면 단단한 두부를 선택하시고 소화가 약하거나 이가 좋지 않으신 분은 순두부를 선택하세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최고의 짝꿍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미역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역을 고르실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염장 미역은 소금에 절여진 것이라 드시기 전에 물에 충분히 담가 짠기를 빼야 합니다.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물에 담가 두셨다가 물을 두세 번 갈아주세요. 짠기를 충분히 빼야 나트륨이 줄어들고 콩팥의 부담이 없어집니다. 건미역은 물에 불리면 10배 이상 부피가 늘어납니다. 처음에 조금 넣었는데 나중에 엄청 많아졌다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린 상태로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미역국을 끓이실 때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먼저 볶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방법도 좋습니다. 다만 기름을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미역은 다시마 가루를 물에 끓여 만든 육수로 끓이시면 알긴산과 후코이단 성분이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시판 사골 육수나 조미료 국물보다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계란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계란은 하루에 한두 개가 적당합니다. 예전에는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계란 속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계란의 레시틴이 혈관 청소를 도와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미 매우 높으신 분이나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으신 분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뒤 섭취량을 정하세요. 부추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추는 시장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추를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야 합니다. 뿌리 쪽 흙이 잘 씻겨나가도록 뿌리 부분도 꼼꼼히 씻으세요.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열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드시더라도 한 번에 많은 양보다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추는 익히면 향이 많이 날아갑니다. 찌개에 넣으실 때는 불을 끄기 바로 직전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익혀야 부추 특유의 황화알릴 성분이 잘 보존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두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부와 관련해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하나를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두부를 드실 때 간을 세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된장찌개나 두부 조림을 진하게 하시는 거죠. 입에 맛있으면 몸에도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하지만 짜게 드시면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고 콩팥에 직접적인 부담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두부 요리의 간은 입이 느끼기에 약간 싱겁다 싶을 정도가 딱 알맞습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 변화가 혈압을 안정시키고 콩팥을 보호합니다. 단맛을 더하고 싶으실 때는 설탕 대신 양파를 넣어보세요. 양파를 오래 끓이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우러납니다. 감칠맛을 더하고 싶으실 때는 다시마 한 조각을 넣어두세요. 인공 조미료 없이도 깊고 풍부한 맛이 납니다. 이게 사실 우리 할머니들이 오래전부터 써오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밥상을 바꾸고, 밥상이 바뀌면 우리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이 세상에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나이가 되면 더 잘 압니다. 그 축복을 더 오래 누리기 위해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두부 살 때 뒷면 한번 확인하는 것, 찌개 끓이기 전에 소금물에 잠깐 담가두는 것, 시금치는 따로 데쳐서 드시는 것, 이 작은 차이들이 모여 우리 건강을 지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합시다. 이제 오늘 특별한 보너스 내용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두부를 드시는 방식을 바꾸면 같은 한 모를 드셔도 몸이 가져가는 영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얼린 두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두부를 사오신 뒤 먹기 좋게 잘라 지퍼백에 담아서 냉동실에 하루 이상 얼려보세요. 그리고 꺼내서 천천히 해동한 뒤 요리에 쓰세요. 이렇게 한번 얼렸다. 녹인 두부를 흔히 얼린 두부라고 하는데 이것의 영양 프로필이 생두부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리는 과정에서 두부 안의 수분이 얼음 결정이 되면서 두부 내부 구조를 바꿉니다. 녹이고 나면 수분이 빠져나간 자리에 미세한 구멍들이 수없이 생깁니다. 이 스펀지 같은 구조 덕분에 단백질이 훨씬 응축되고 양념이 속속들이 배어들어 맛도 깊어집니다. 식감도 쫄깃하게 변해서 고기처럼 씹히는 느낌이 납니다. 한 연구에서는 한 번 얼렸다 녹인 두부의 단백질 함량이 같은 부피의 생두부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연구마다 다르지만 같은 한 입을 드셔도 훨씬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요리 전날 밤 두부를 잘라서 냉동해 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꺼내면 됩니다. 해동한 얼린 두부는 된장찌개, 두부조림, 두부구이 어디에든 잘 어울립니다. 특히 양념이 잘 배어들기 때문에 두부조림에 쓰면 정말 맛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린 두부입니다. 두부를 얇게 썰어서 식품 건조기나 전자레인지 저출력으로 천천히 말려보세요. 두부를 말리면 마그네슘 농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긴장을 풀어주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압이 오르고 다리에 쥐가 잘 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쉽습니다. 말린 두부를 간식처럼 드시거나 국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조리 전 소금물 담그기도 꼭 기억해 두세요. 두부를 미지근한 소금물에 10분에서 15분 담가두는 것만으로 피테이트가 빠져나가고 칼슘과 아연 흡수율이 좋아집니다. 소금물 헹군 뒤에 요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을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금치와 두부를 한 냄비에 함께 넣고 끓이지 마세요. 시금치의 수산이 두부의 칼슘과 만나 수산칼슘이라는 결정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콩팥에 쌓이면 신장 결석이 되고 오랫동안 반복되면 말초신경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데쳐서 따로 드세요. 둘째, 기름에 튀긴 유부를 그냥 넣지 마세요. 과산화 지질로 콩팥 필터를 망가뜨립니다. 드시려면 반드시 끓는 물에 삶아 기름을 빼고 드세요. 셋째, 두부 살 때 뒷면을 꼭 확인하세요. 국산 콩 100%인지 확인하시고 가급적 유기농 제품을 고르세요. 반대로 우리가 꼭 챙겨야 할 최고의 조합 세 가지입니다. 하나, 두부와 미역. 요오드를 보충하고 혈관을 청소하고 콩팥 부담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2번 두부 미역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둘, 두부와 계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지키고 근육을 튼튼하게 합니다. 찌개에 계란 하나만 더 넣어도 됩니다. 셋, 두부와 부추. 찬 기운을 중화하고 단백질 흡수를 높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마지막에 부추 한 줌 넣어 드세요. 그리고 보너스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조리 전 소금물에 10분 담그면 피테이트가 빠져 영양 흡수가 좋아집니다. 한번 얼렸다 녹인 얼린 두부는 단백질이 농축되고 식감도 좋습니다. 말린 두부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 밥상에 오르는 두부 한 모를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손질하고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 이 작은 차이가 10년 뒤 우리 콩팥 건강을 결정합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묵묵히 이겨내온 분들입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뤄두셨던 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려면 오늘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그 기반이 됩니다. 우리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뵙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밥상 위 두부 한 모를 제대로 드시는 것, 그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 정보를 너무 많이 들으면 오히려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린 내용은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는 따로, 유부는 삶아서 국산 콩 두부를 고르고 미역이나 계란이나 부추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콩팥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